내로남불 측근 인사와 노골적인 검찰공화국 만들기 시도, 엄중한 경제난과 국제정세에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안일해 보이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중심, 대통령실이 과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100일 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아침과 저녁에 말이 달라지는 말바꾸기 해명은 일일이 세기도 어렵고, 주 52시간제와 취약 연령 하향 등 매우 중대한 정책적 사안을 두고도 장관들과 대통령의 말이 엇갈린 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좌충우돌은 대통령 스스로가 한 단 한마디의 말로 집약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지독한 아마추어리즘을 대통령 스스로가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죠. 여러 현안 중에서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은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관리 실패일 겁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비선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이를 공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는 대통령의 말은 바로 김건희 여사 비선 수행 논란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부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해왔고,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단독 일정들이 최소 20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 의혹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리스크란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단속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면 각종 논란, 의혹이 뒤따릅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에 함께 동행한 사람을 두고 뒷말이 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며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한 민간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이 연이은 논란과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김 여사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멈춥니다.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조용한 내조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뿐 자신을 둘러싼 의혹,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공개 일정을 쉼없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감시, 견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정권. 뉴스타파가 김 여사의 비공개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김 여사는 대통령 집무실 방문 등 일상 사진들을 자신의 팬클럽에 직접 전달하며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 약속을 완전히 깹니다. 한 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동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 참석해 공개 연설을 하는 등 조용한 내조와는 정반대의 행보에 나섭니다. 그러고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예방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6월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김 여사. 사저 방문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분향했습니다. 김 여사의 곁을 지키는 한 여성,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쿠바나 컨텐츠에서 전무로 일했던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겸임 교수였습니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일에 동원한 이른바 비선 수행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그 언론의 사진에 나온 부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6월 27일부터 김 여사는 3박 5일 일정으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합니다. 그런데 귀국 직후 김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민간인이 나토 순방에 따라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잇따른 비선 논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일들이 다뤄지는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 김 여사가 지낼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A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A사, 과거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곳입니다. 최근엔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모 씨가 김 여사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선 보좌, 비선 수행, 지인 찬스. 김 여사와 관련해 터져나오는 의혹, 논란의 공통점은 권력의 사적 사용, 즉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야당의 비판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기간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상황. 유례 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도의 중요 원인이 다름 아닌 김건희 리스크란 지적은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나옵니다.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뭐죠?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어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며 공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던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 공적 시스템에서 김 여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직언이 이어지지만 문제는 자꾸 잡음이 나오니까 제2부속실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클럽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뭐 개인 회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인의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이 필요한 상황. 뉴스타판 언론에 공개된 일정 외의 시간에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에 정보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보 목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어떤 문서를 생산했는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 목록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부존재, 즉 정보 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이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경찰청 정보 목록에서 여사님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공공기록물을 찾았습니다. 여사님 중요 행사 관련 근무 인원 동원 보고. 동일한 제목의 문건이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25건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일까? 서울경찰청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비공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그 여사님이 김건희 여사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그 관련된 문서 자체가 이제 비공개 결정이 난 거라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한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 문건에서 쓰는 여사님이란 표현은 영부인을 뜻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만든 곳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그 중에서도 교통순찰대입니다. 대통령 등 최고위 인사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속칭 사이카로 기동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건이 25건 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정을 소화할 때 경찰에 차량 통제나 기동 경호를 요청한 게 25번이란 뜻입니다. 여사님 중요 행사 관련 근무 인원 동원 보고 문건에 각각 작성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일자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 여사의 일정과 대조해봤습니다.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25건 가운데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이 20건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물의를 일으켜 언론 노출을 자제하던 시기에도 단독 일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20일도 되지 않았던 5월 27일과 28일, 김 여사는 연 이틀 용산 대통령실을 찾습니다. 이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됩니다. 보안구역 내 사진이 사실상 사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안규정 위반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공개 일정에서 사라졌고 일주일 만인 6월 6일에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며 활동을 재개합니다. 김 여사의 이 일주일 조용한 내조였을까? 아닙니다.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여사님 중요 행사에 이틀 동안 경찰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7월 1일, 곧이어 순방 일정에 김 여사와 친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인 동행, 지인 찬스 등의 비판이 거세집니다. 이때도 김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던 김 여사가 공개 일정을 재개한 시점은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해군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통해서입니다. 무려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조용한 내조에 전념한 걸까 싶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여사님 중요 행사란 명목으로 8일 동안 경찰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공적 통제 범위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이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이라는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이 터졌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영부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타판 여사님 중요 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 보고 문건 원본을 공개받기 위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행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추가 보도할 계획입니다. 뉴스타파 임선응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취재한 임선응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저희가 앞에서 리포트를 봤는데 네. 그 리포트에서 뉴스타파가 발견한 문건의 제목이 네. 여사님 중요 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 보고라는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경찰 문건이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여사님이
김건희 여사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까 그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복수의 경찰 관계자를 통해서 경찰이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하는 여사님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영부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복수의 경찰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다른 루트로 경찰에 이제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여사님이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확인해주진 않았지만 이 문건이 작성된, 그러니까 여사님 중요 행사에 근무 인원이 동원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경호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혹은 이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이 경호,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문건상에 등장하는 여사님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해서 경찰들을 동원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 가족밖에 없다. 대통령과. 근데 대통령의 가족은 현재 김건희 여사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거의 뭐 100%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 제목이 근무인원 동원 보고란 말이에요. 이 문건은 경찰이 왜 만든 겁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중요 행사에 이제 임무를 받고 이 경찰, 그러니까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이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입이 되면 이게 일과 시간 외나 휴일 등의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게 되죠. 이 시간외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경찰에서 작성하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에는 시간의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 근무했던 장소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갔는지 또 어느 시점에 정확한 뭐 일시는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보가 이 이른바 그 여사님 중요 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 보고 뭐 줄여서 그냥 여사님 문건이라고 하면 이 여사님 문건에 상세 정보가 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문건 자체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아직 맞습니다. 그런 문건이 25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건상의 내용이 좀 러프하게나마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거를 좀 조금이나마 좀 확인을 해본 거죠. 자,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쨌든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어느 정권의 영부인보다 뭔가 좀 언론의 어떤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리포트에서 했던 얘기도. 그렇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이 여사님 문건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 그걸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사실 역대 여느 영부인들과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앞선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영부인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뭔가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경우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없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존재했던 건데 이게 대통령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의혹, 뭐 이를테면 비선 수행이라든지 비선 보좌, 뭐 지인 챙기기, 지인 찬스 이런 권력의 사유화 문제, 권력의 사유화 의혹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란 사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권력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사실 정리를 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경우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먼저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경호를 받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말하는 25건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25건 중에서도 그 언론에 공개된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한 5건 정도 지금 있는 거고요. 20건 정도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뭔가 움직여서 그 경찰력을 동원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안 된 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보 목록을 보면 이 여사님 주요 행사 관련 이제 근무인원 동원 보고 이 문건이 제목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정보 목록에서 쭉 나오고 그 옆에 25건 건건마다 옆에 이 문건을 이 경찰에서 작성한 날짜 요것들이 건건마다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쭉 배열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할 거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건이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하고 함께 움직인 행사 그리고 이 25건의 경찰을 동원한 행사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아예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움직인 행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사든 만남이든 네. 어떤 일정.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만 데려가니까. 그러면 그 100일 동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한 게 상당히 많은 횟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비공개 일정 이 20건은 네. 아까 이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경찰이 시간 외 수당, 그러니까 아무튼 추가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 네. 이 문건에 여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저희가 20건을 일단 추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보면 시간에 그러니까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그렇죠. 공권력이 투입된 일정들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 네. 20건에 한 건도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비공개 일정이라는 것은 최소 20건이다. 최소 20건이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영부인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네. 영부인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네. 사실 국민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론에 나온 게 전부가 아니니까. 네.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 임선영 기자가 얘기한 이 여사님 문건, 네. 이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 그러니까 비공개, 그러니까 네. 뭐 안전보장, 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네. 비공개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루트로 공식적인 취재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이제 다른 이제 외곽 루트로 해서 이 문건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진행됐던 구체적인 장소 이런 정보가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장소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장소를 알게 되면 저희가 그 장소를 취재를 하러 현장 취재를 하러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를테면은 거기에 뭐 누가 살고 있는 거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김 여사가 과연 누구를 만났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뭐 이를테면 논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 특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아주 폭넓게 취재가 가능한 거죠. 네.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영부인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혹은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또 엄청난 권력의 분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영부인과 같이 찍은 사진, 혹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수십억, 수백억의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영부인이라는 게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게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이걸 감시와 견제해야 할 이제 공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정보는 비공개가 됐고 사실 비공개 이유가 국가안보라고는 하는데 이미 지나간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앞으로 영부인이 어디 가서 뭘 할 건지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어디 가서 뭐 했냐고 알려달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아이고 뭐 문제 없다, 공개해도 문제 없다,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전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임 기자가 보기에? 사실 저희가 바라는 바이긴 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대통령실에 이 정보공개 청구를 사실 다수의 건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대통령 비서실에 사용한 이제 예산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비공개 혹은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튼 이 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 여사와 관련된 정보는 그 어떤 것도 아마 공개해주지 않을 겁니다. 방금 전에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 뉴스타파가 사실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사님 문건 말고도 이 대통령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공적인 기록들을 좀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얘기한 것들을 말고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김 여사의 이번에 이 비공개 일정을 확인했던 게 이 정보 목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목록이 정보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감시 견제해야 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정보 목록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야 그 중에 어떤 정보를 이제 공개 요청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목만 보면 사실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 비서실에 이 정보 목록의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 정보 목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걸 비공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존재로 통보를 했어요. 정보 목록이 없다. 네, 정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 사실 대통령 비서실에서부터 네. 이 국민의 헌법상 걸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네. 위한 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이 이 대통령실의 수의 계약이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계속 문제가 예.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 원래 그 수의 계약 목록이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가 돼 있었다가 맞습니다. 예. 갑자기 비공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아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도 했는데 역시 이제 비공개 처리를 했고 심지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네. 했어요. 근데 네. 역시 국회의원실에서도 공개를 받지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또 정보공개 청구를 아무튼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쓰는 예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죠. 네, 예. 업무 추진비, 예.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예. 뭐 이것의 집행 내역, 예. 그다음에 이제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 예. 이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역시 비공개 처리하고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네. 한두 달 전인가요? 그 대통령이 강남에서 네. 굉장히 비싼 한정식 집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식당의 식대가 뭐 몇백만 원에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몇백만 원을 일단 대통령실에서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네. 그리고 혹시 그걸 안 썼다면 누군가한테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럼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접대와 향을 받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었던 곳조차도 지금 비공개로 돌려버리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황당하게도 아까 그 부분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정보 목록이 없다라는 부분. 네. 그럼 일을 할 때 대통령실에서 여러 문건을 만들 텐데 그 문건들에 대한 문서 대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이 되거든요. 나중에 네. 정권이 끝나고 나면. 사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보를 공개할 의지나 네. 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마음이 없다. 네. 사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우리 정보 없다. 혹은 이런저런 사유로 비공개다라고 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 이게 사유를 좀 들여다봐야 네. 되는데요. 네. 이게 사유가 늘 거의 정보공개법 9조 네. 1항 2호예요. 네.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국가안전보장, 국방, 네.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 계약과 관련한 정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떤 업체에게 그렇죠. 자의적으로 준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걸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이 국가안전보장 이걸 사유로 들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네. 아니고 대통령 부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진짜 그러니까 사유가 아닐까? 맞죠.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하고 좀 이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저 정보가 공개돼서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치는 거면 이게 나라가 존속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예.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이 정보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네, 어제가 네. 이제 그 윤석열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 100일 동안 저희가 차곡차곡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공개했던 이 정보공개 청구 내역들을 모아서 예. 저희가 어제 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제 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소장을 네.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뉴스타파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분을 통해서 이제 네. 접수를 했고요.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게 사실 뭐 공개가 반드시 돼야 하는 정보고 네. 이게 저희가 뉴스타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제 승소율이 거의 대부분 예. 승소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공개 감추고 있는 정보를 아무튼 저희가 공개를 이끌어내서 끝까지 추적해서 보도를 아무튼 임기 내에 네.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과연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날 것이냐. 네.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되면 맞습니다. 전혀 다른 이제 법적인 조건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받아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부인이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공권력이 동원된 그 공적인 활동의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곰팡이나 이끼가 자라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영부인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의혹이 있을 정도로 재산 축적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권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측근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일수록 더 많은 볕이 필요하듯 더욱 철저한 공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모두 12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지만 영부인 관련 논란에 대해 물어본 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영부인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인 채용과 사적 인연에 따른 공사수주 의혹 등 대통령 권력과 가까운 곳이 과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언론의 검증 기회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 비공개로 인해 대부분 차단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일으킨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란의 배경, 소수의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2.3 내란 직후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콕 집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전산 시스템 점검이라고 표현하며 총을 찬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 침탈을 지시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형법 87조에 규정돼 있는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 1.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2. 폭동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기관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것뿐이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내란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법 기술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이어 내란죄의 두 번째 성립 요건인 폭동도 부인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국회 계엄군의 투입을 지시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고 해도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어긴 채
계엄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려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그중에서도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인 내란 수괴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자 아예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나만 들어가야지. 아니 이거 의복부에 저기 수장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왜 못 들어가? 내 직전 행안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위치를 부릅니다. 제가 이거 부정으로 빨리 열어. 여기 지금 비상경하에 열어줄 수 없다라고 조치를 제가 받아서 비상경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받을 있습니다.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 12.3 내란이 국민의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목적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세를 모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집단 퇴장해 탄핵안을 폐기시켰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또다시 자신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친위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극우 세력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에 맞서 승산 없는 싸움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뉴스타파 임선응입니다.